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툭툭툭의 함윤호입니다. 지난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조사에서요.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가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복지 또 사회 안전망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 시정은 어떨까요? 오늘 전주시의 우범기 시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우리 시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 특별자치도 도민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주 대변혁,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변혁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숨가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전주시 아니겠습니까? 전주시는 전북 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전라남도, 광주, 제주도까지 그렇죠. 이렇게 아우르는 당연히 전주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만큼이나 중심만큼이나 예산도 이제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장님 그만큼 노력 많이 하셨고 이 2조 원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아마 충분히 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전주시가 국비 예산 확보한 게 2조가 넘은 게 처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뭐 다들 아시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세도 줄고 이런 상황에서 또 국가가 행정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뭐 기재부 출신이라는 덕분도 좀 보고 그래서 2조 원을 넘기는 어찌 보면 1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신규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전주기 기술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한지 산업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신규 사업이 반영이 됐는데 뭐 첫 번째 반영되는 규모야 좀 적지만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주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님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전주와 완주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완주 전주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뭐 지금 9차 협약식도 갖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뉴스를 통해서 이제 뭐 완주 구민들의 또 완주군 의회의 목소리도 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의 어떤 공통의 견해를 계속 피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어떤 관점이실까요?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목소리는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주, 완주, 전주의 통합 문제는 사실 민선 8기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이제 제가 10대 프로젝트하고 10대 어떤 전략을 발표하면서 1호 공약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 추진하자는 의미도 아니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는 생각이고 또 완주 전주 통합을 통해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됐던 이런 기회를 살리는 데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우리가 보면 광주든 대전이든 청주든 통합을 통해서 10년이 지났을 때 도시가 발전한 모습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합은 필요하다는 의미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는 또 별개로 어차피 전주라고 하는 전주권이라고 하는 완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제든 익산이든 포함해서 전주라고 하는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의 어떤 광역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완주군과 그리고 그 전라북도와 함께 지난해까지 해서 9번 23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통상적으로 지자체 간 뭐 MOU든 맺으면 실행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완주하고 했던 이 상생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예산도 확보하고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금년에도
이제 완주군수님과 네. 지사님과 함께 해서 더 또 함께 갈 수 있는 오히려 또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네. 상생협력은 꼭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 다른 점은 말씀하신 대로 상생 협력입니다.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둘이 아닌 원래 하나의 지자체로서의 모습을 우리 주민들이 이제 이해하고 느껴가는 과정을 이제 목표를 계속 길게 지금 잡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우리 또 완주군에서는 그동안에 3번의 주민투표에서 무산된 경험이 있는데 오해의 생각들 갖고 계신 분들도 좀 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 광주가 그 광산군하고 통합을 해서 그렇죠. 지금 광산군 지역이 광주의 중심이고 대전이 대덕군과 통합을 해서 대덕군 지역이 중심이 돼 있고 네. 청주가 청원하고 통합을 해서 지금 오송이 성장하는 모습이라든지 오창이 커가는 모습을 보시면 통합을 했을 때 전주도 좋아지지만 정말 완주 쪽에 훨씬 더 큰 혜택과 저는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예. 그렇게 가는 것이 전북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완주 땅 포함해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전북 내에서 어떤 균형 발전하는 데도 크게 저는 도움이 될 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하신 뭐 세금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대 프로젝트, 10대 역점 전략 굉장히 큰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10대라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하나하나 다 들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 시장님 중점적으로 좀 그래도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기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전주가 1,500만이 관광객이 옵니다. 한옥마을에. 근데 지나치게 한옥마을 중심 그리고 머무르다 가는 게 아니라 스쳐가는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떤 관광지의 유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단순히 한옥마을도 관광지고 아중호수도 관광지니까 와서 좀 여기도 보고 가시오. 썩 잘 안 할 것 같아서 넘어갈 때 케이블카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스포츠 종합타운 그렇죠.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옥마을을 보고 또 케이블카도 타고 전주에서 자고 먹고 놀 수 있는 이런 관광지로 바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관광 거점을 전주시 곳곳에 만들겠다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였고 조선의 양주의 본향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있고 그렇죠. 그 관련된 유산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 역사적인 자원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전주 시민한테 일자리가 되고 관광자리 자원이 되고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왕해공원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제가 발표를 예, 했는데 뭐 지금 계획은 1조 5천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고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왕해궁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자원 그 자체가 우리의 보물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네. 건지산을 주변으로 하는 어떤 왕해숲을 만들자. 그리고 기린봉이나 아중호수를 포함한 어떤 왕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자체가 우리 전주의 관광 자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민간이 전주시에서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만들어내면 저는 민간 투자는 무궁무진하게 유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예. 그리고 그럴 만큼 민간인도 전주에 투자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민자 유치를 통해서도 네. 왕해공원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다행인 게 왕해공원 프로젝트의 첫 출발인 아까 말씀드린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네네. 용역비 2억 원을 금년에 지금 반영을 해서 네네. 용역을 해 나갈 생각이고 다만 그 용역 된다고 전주에 그냥 안 줍니다. 그래서 아마 문체부에서 전국적인 공모를 할 텐데 예. 지금부터 우리가 차분히 준비해서 그 부분을 전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왕해공원 프로젝트의 성공의 기운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정말 호텔 하나 제대로 된 호텔이 없고 전시장, 회의장이 없어서 큰 대회를 유치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종합경기장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우리 시장님이 속도를 굉장히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미국 출장 갔던 거는 이제 그 드론 축구 홍보를 위한 그렇죠. 세스 때문에 참가를 했지만 그 이후에 한인회를 만나고 관광공사 또 해외 동포가 운영하는 관광회사 사장들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전주는 꼭 가고 싶어 하고 전주는 일정에 넣는다. 근데 잠잘 때가 그렇고 컨벤션 없는 게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 추진하고 있다. 네. 속도감을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몇 년 후에는 좀 폭발적으로 좀 전주에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예. 그 종합경기장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그 민선 8기 들어와서 협상을 참 길게 했죠. 네네. 일단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이 잘 마무리가 돼서 지난해 이제 MOU도 변경 협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행정 절차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네.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중간에 특별한 어떤 걸림돌이 없다면 저는 25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때 첫 삽 뜰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튼 다할 생각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데 일단 뭐 마이스라고 하는 컨벤션 센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규모도 이번에 더 확장이 됐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은 많이들 알고 있고 특히 규모의 경우에는 요즘 컨벤션 작아가지고는 영업하기도 힘들고 네. 또 쓸모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실외를 포함해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 1관, 2관 합친 것 정도의 규모로 지금 크게 네. 시작을 한 부분이고 우선은 실내가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 지금 행안부 어떤 절차까지 지금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몇 년 후에 이게 이제 완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를 위해서 그 대규모 행사에 유치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김에 종합경기장이 이제 철거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울러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복합 스포츠타운이 또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은데요.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야구장 철거 일단 하고 나서 예. 거기에서 우리 전주 페스타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과맥축제도 그렇고 네. 뭐 전주 시민들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금년에 이제 그 종합경기장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또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활용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전주 시민의 관심도 이끌어내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월드컵 경기장 말씀하셔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에 지금 드론 축구 전용구장을 그렇죠. 건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완공이 되면 2025년에 전주에서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 자체를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선포식도 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야구장, 실내체육관, 뭐 육상경기장 다 들어설 것이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수영장도 국제적인 규모에 맞춰서 거기에 지을 생각이고 다만 이제 이 체육시설만 집적화돼 있다고 해서 관광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어떤 음식 종합타운도 좀 만들 생각이고 이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어떤 복합적인 어떤 문화시설도 좀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월드컵 경기장을 주변으로 한 스포츠 관련 관광타운이 되게 만드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네.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에 이제 영역을 통해서 마련을 할 겁니다. 네.
전주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탄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그런데 탄소의 확장성이라는 게 우리 전주 시민이 보기에 이거 100년지 대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느껴지는 데 있어서는 좀 체감 온도가 낮은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탄소는 좀 다른 산업과 다릅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이 납품된 부품들을 활용해서 대기업이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완제품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탄소 산업은 그게 약간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성이라는 기업에서 탄소라고 하는 소재를 만들면 이 탄소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느낌이 체감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드론 축구볼 자체를 싸고 있는 이 망도 탄소를 쓴 거고요. 우리가 그 정류장에서 앉아서 뜨뜻해지는 탄소 발열 시트. 탄소 발열 의자도 그렇고 지금 그 가로등도 탄소를 넣은 가로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점점 탄소라는 소재를 활용하는 제품으로 많은 제품들이 바뀔 거다. 그래서 저는 좀 의욕이 있고 젊고 도전적인 기업인들이 탄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26년에 국가 탄소산단이 완공이 되는데 거기는 저는 금방 분양될 것 같고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만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데 빨라야 7년, 뭐 한 10년 걸리는데 그지만 전주의 미래를 보고 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지금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준비를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주의 뭐 다양한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점이 이제 영화의 도시고 국제영화제가 24회를 맞이하고 있고 취임한 이후에 좀 더 국제영화제가 풍성해지고 규모가 더 커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전라도가 또 크립톤이 영화 영상 산업에 대한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어떤 그 장점이 많은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 단편 영화, 독립 영화라는 이미지를 좀 벗어난 어떤 큰 의미의 영화제가 되길 바라는 우리 도민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독립 영화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24년을 끌어왔고 금년에 25회째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위상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데 영화 영상인들 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우리 전주는 영화 찍기 좋은 도시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 국제영화제의 어떤 독립영화로서의 정체성은 꾸준히 지켜가면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작했던 부분은 시민 속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골목 상영이라든지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방향의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단순히 영화제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영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산업으로 만들자. 이런 걸 통해서 전주에 영화 영상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털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주가 그냥 단순히 역사도시가 아니라 이런 역사와 문화를 영화와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는 그런 모든 기반이 갖춰진 도시다라는 방향으로 영화 영상 도시로 하여튼 가기 위한 프로젝트는 자세한 건 아직 발표를 하는데 금년 안에 발표할 겁니다.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 시민들의 삶의 질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오프닝에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실시한 도시 가능성 지속도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의 전주시가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1등했다고 말씀드린 건데 바로 이러한 정책, 복지, 사회 안전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일환으로서 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요. 치매 안심 도시 이 부분은 굉장히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지금 치매 이렇게 이제 처방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좀 안심해야 될 그런 전주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복지 중에 이게 중앙정부 정책도 많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어떤 이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기초 지자체가 해결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민선 8기 취임해서 딱 보니까 치매 관련 예산이 16억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주시가. 예. 그래서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서 자, 10배 이상 올려라 예산.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치매를 선정한 이유는 다른 질병과는 달리 치매는 본인도 힘들지만 사실은 가족이 힘들고 맞습니다. 지역이 힘들고 사회가 힘든 게 치매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행정이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매 관련 예산을 정말 대폭 늘렸고, 그래서 지금 치매 안심마을도 계속 지정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치매 관련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건 뭐 부자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네. 모든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것도 해나가고 있고, 또 이제 뭐 치매 안심 병원도 지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10,000명 정도 좀 넘게 아마 전주시에 등록이 돼 있는데, 네네. 사전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오셔가지고 전주시에서 치매 안심 검사를 받게 되시면 관리하는데 훨씬 더 편한, 네. 그리고 가족이 편하고 사회가 그럼요. 편안한 정말 치매 안심 도시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보건소도 있고 직원 공무원도 있지만 전주 시민들도 그러고 저는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치매 관련해서 좋은 생각 있으면 우리 전주시에 주십시오. 예. 우리 시가 그 실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도 네. 치매 관련해서는 정말 시가 이것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전주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치매 안심 도시로 가는데 그 정책을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떠난다. 우리 시장님, 이제 시장님도 자녀분들이 계실 텐데, 이 우리 청년들은 왜 전주에서 전라북도에 이렇게 많이 떠날까?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저출생도 있습니다만 떠나는 청년 인구에 있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13개 저는 시군에서 전주로 예를 들어 청년 2만 명을 보내면 그중에 10,000명은 전주에 남고 10,000명은 다시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떠나왔다. 그러면서 전주는 60만 초반대 인구를 유지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예.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런 단순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이제 13개 시군에서 전주로 보내줄 청년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네.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이제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 기업반이라고 대학 내에 신설을 해서 전주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 전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면 5년간 시에서 월급 외에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5년을 잡은 이유는 대학 졸업하고 2,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목돈이 생기면 다 또 수도권으로 가요. 그래서 5년은 지나야 전주 사람이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지난해 시범 사업을 했고, 그 성과가 좋으면 또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아울러서 저도 많은 정책을 하고 기획을 하고 했지만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한 이게 답이다 라는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네. 다양하잖아요. 저도 예, 좀 지원해야 늙어서 되는 그런 것 것들이. 같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주의 어떤 청년의 생각을 듣는 청년 이음 전주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좀 공간도 좁고 또 예산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시의회하고 좀 협력을 잘해서 청년청으로 좀 키울 생각이고요. 그래서 청년이 스스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청년으로부터 정책을 끌어내는 게 이제는 맞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청년청으로 확대하는 그걸 금년에 좀 시행을 하려고 네. 그럽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전주에서 청년이 뭔가 미래를 그리면서 스타트업이 됐던 뭔가를 시작을 하면 저는 다른 지역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동안 너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저는 지금 전주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네. 미래의 전주의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원이 되고 정말 세계로 뻗어가는 저는 훌륭한 기업가, 네.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달려가겠습니다. 각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주 시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말없는 다수 시민이 원하는 전주의 대변혁이 저는 우리 전주시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전주 시민이 함께 해야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민으로서 2024년 청룡해에 전주시가 1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그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그 길에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주시 올해 비전을 보니까 문화예술로 물들고 관광으로 꽃피우는 전주. 오늘 그 한 문장이 캐치프레이즈를 한 30분 동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분들, 우리 시장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무원들 응원, 격려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분명 2024년 전주시는 바뀔 거라 봅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꼭 전북의 중심이어서가 아니라 전주시가 해야 될 역할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오늘 우범기 시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시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시민의 자부심을 높여가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만든 방송 어떠셨는지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